안녕하세요. 저는 동결건조 간식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마케팅 회사를 좀 했었죠. 근데 좀 잘 되나 싶었었고, 뭐 매출액이라든지 어떤 계약 규모 이런 것들이 좀 컸어요. 코로나 때 돈 많이 사업체도 많이 망가질 때 오히려 저희 회사는 그때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좀 얻었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갔었는데 동업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동업자들이 통수 치고 도망가고 사기 치고 도망가고 그렇게 돼가지고 그런 사람들이랑 한번 엮이다 보니까 일도 안 되고 사람 스스로가 이게 생활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랑 엮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존에 하던 업무에서 관련된 모든 일들, 모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랑은 아예 엮이고 싶지가 않아서 나 혼자 할 수 있는 사업이 뭐가 있을까? 그걸 좀 궁리를 했고, 그게 이제 좀 제가 원래부터 좀 관심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쪽에 원래 인프라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이제 잡체인지가 이제 됐었습니다. 근데 왜 그 얘기를 진짜 네네 네 맞아요. 어 그게 제가 강아지를 좀 키우고 있어요. 그리고 처음에 키웠을 때 뭘 몰랐었죠. 그냥 용품점 가가지고 막 10개 막 9,000원, 뭐 진짜 쌀 때에는 막 10개 막 5,000원 막 이런 것들 간식 사면서 이만큼 사가지고 아빠가 이만큼 사왔다 이러면서 엄청 뿌듯해하면서 이런 것들 먹이던 시절도 있었는데 커뮤니티 같은 데 가입을 해서 이제 애들 잘 키워보려고 뭐 이것도 알아보고 저것도 알아보고 하다 보니까 동결건조 간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페페어 다 찾아놨어요. 그래서 좋다라는 거 뭐 말고기 트릿도 막 사다 먹이고 막 그랬죠. 왜냐면 페페어가 아니면은 너무 비쌌어요. 한 통 사는데 막 2만 원, 3만 원 막 이런 것들이었기 때문에 페페어 때 왕창 사지 않으면은 너무 금액적으로 부담됐기 때문에 그래서 페페어 가서 이제 동결건조를 샀죠. 근데 이윽고 저도 이러다 보니까 이제 강아지 쪽에서 이제 동호회 가입을 해서 친구들도 많이 생겼어요. 그러다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됐죠. 이거 너무 비싼데 우리끼리 한번 만들어 볼까?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중 한 친구가 있어요. 한 친구가 그럼 오빠가 만들어 봐. 그래서 그래 알았어 하고 나서 이제 원물 업체부터 막 알아보고 공장을 어떻게 찾아야 되지? 하면서 막 여기저기 수소문 해보고 그때 당시에는 공장 정보가 많이 없었어요. 그나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장을 찾았는데 우리 저 이만큼 동호회에서 만들려는데 해줄 수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땐 다 퇴짜 맞다가 한 군데에서 해준다라고 고맙게 해주셔가지고 그때 이제 동호회에서 우리끼리 좀 싸게 만들자라고 해서 그때 처음에 열빙어를 공수해서 그 공장에서 동결건조를 만들 수 있게 된 게 이제 첫 시작이었었어요. 동호회로 할 때요? 동호회로 할 때는 그때는 같이 하는 거고 수익이 아니라 이걸 싸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 이게 목적이었잖아요. 그래서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동호회를 통해서 만들었던 거는 그때 와이프 말로는 마이너스 한 10몇만 원 정도? 근데 너무 재밌었어요. 집에 그때 집이 크지가 않았었는데 집에 열빙어 박스가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담아야 돼 해서 다이소 가가지고 지퍼백 막 예쁜 거 사고 스티커도 막 사고 막 나누고 했는데
우리가 원래 할당량이 이 사람은 100g만 주거나 아니면 이 사람은 그때 마리수였던 것 같아. 이 20마리만 주거나 막 50마리만 주거나 해야 되는데 얼추 보니까 더 많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더 넣어주고 그 다음에 아는 얼굴이니까 우리 식초 같은 거나 과자 좀 사오자 이랬어. 과자도 넣고 우리 집에 뭐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것도 넣어주자 하면서 너무 재밌게 했었어요. 그래서 뭐 수익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그건 마이너스겠지만 그냥 되게 굉장히 재밌는 정말 재밌는 거였어요. 그때 동결건조를 우리끼리 만들어서 나눈다라는 게 얼마나 재밌는 일이겠어요. 그래서 수익은 딱히 생각지는 않고 되게 좋은 경험이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원물의 영양 성분을 파괴하지 않고 저희 반려동물 친구들한테 잘 전달해 줄 수 있는 공법이 무엇인가 생각했었을 때 동결건조가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실례로 동결건조 기계는 제약회사에서 많이 쓰는 방식이고 이걸 통해서 어떠한 영양분들을 손실 없이 손상 없이 얻기 위해서는 동결건조를 통해서 그걸 할 수 있기 때문에 동결건조가 가장 영양소 파괴 없이 우리 반려동물 친구들한테 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걸 제일 많이 질문을 한 것 같아요. 그 열건조라고 하죠. 집에서 이제 건조기를 이용해서 만드는 것도 분명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보호자분들이 제일 신선한 원물을 가져와서 뭐 전처리, 뭐 식초 같은 것도 이용을 해서 살균 처리를 하고 되게 안전하게 건조를 해서 애들한테 좋은 간식을 먹이고 있는데 뭐 동결건조도 그쪽에선 비슷해요. 우리 아이들한테 가장 좋은 걸 먹이자라는 부분. 근데 우선 우리가 피부로 와닿는 것 중에서 가장 알 수 있는 거는 기계의 가격이에요. 건조기가 보통 가정용이 뭐 10만 원대에서 뭐 비싼 건 한 50만 원 정도까지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는데 동결건조 기계는 뭐 가장 작은 것들이 보통 한 2억 정도 하고 뭐 큰 것들은 한 5억, 6억 정도 해요. 생각하기에 둘 다 건조를 하는 건데 왜 이렇게 가격 차이가 많이 나냐라고 묻는다라고 하면은 열건조는 뜨거운 열로 수분을 말리는 건데 동결건조는 이걸 동결을 시켜서 건조를 하는 거예요. 에이 뭐 뜨거운 바람으로 말리나 차갑게 해서 말리나 또 무슨 차이가 있어? 라고 하는데 그 우리가 특히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거는 그 흔히들 눈 건강에 좋은 거, 뭐 안토시아닌 같은 거는 블루베리에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생물로 있었을 때는 그 영양소를 많이 흡수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열을 오랫동안 먹으려고 하면은 열을 가해서 건조를 시키거나 다른 방식을 통해서 오랫동안 먹으려고 하는데 정작 열을 가하면은 그 성분은 파괴가 돼요. 근데 동결건조는 그 성분들이 파괴가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동결건조랑 열건조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물론 모든 게 다 파괴된다라고는 말은 못하겠지만 최소한 동결건조를 통해서 원물을 간식으로 만든다라고 하면은 영양소의 파괴가 현저하게 적은 건조의 방식이다. 이렇게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수분이 워낙 없어지니까 보관도 굉장히 오래 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안전하기도 합니다. 우리 여름철에 오리목뼈 같은 거 집에서 보통 말릴 때 분명히 내가 지금 핏물도 빼고 식초도 넣어서 살균 소독도 하고 되게 깨끗한 곳에서 레시피대로 60도만 70도에 말렸는데 말리고 나서 보니까 시큼시큼한 냄새가 날 때가 있어요. 이거는 내장의 특성상 많이 부패가 빨리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제가 거기를 폄훼한 건 아니고 어쨌든 동결건조 같은 경우는 얼려져 있는 상태에서 건조가 들어가다 보니까 제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부패라든지 어떤 변형의 위험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적어요. 그다음에 만들고 나서도 수분 함량이 적으니까
유통기한도 굉장히 오래 가져갈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처음에 했었을 때는 수익? 이건 계산이 좀 잘 안 되는데 어쨌든 좀 이제 사업을 이제 바꾸기로 했었고 처음으로 들어간 돈이 한 2억 2천만 원 정도가 들어갔어요. 2억 2천만이 들어갔고 매출은 정확히는 기억 안 나는데 한 5, 6천만 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재고가 많이 쌓였죠. 예, 다 못 팔고 버리기도 했고 뭐 등등 있어서 저는 이때 나온 게 수익은 솔직히 비용 투입 대비 첫 수익은 약간 실패였다라고 보고 있어요. 인건비나 이런 게 진짜 너무 많이 나왔어요. 뭐 가게세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남은 재고들은 팔지 않고 다 버렸으니까 마이너스이기도 하고 매출은 발생한 건 고무적이나 하지만 이제 사업적으로 봤을 때는 실패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쵸.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매출이 나온 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 되게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사람들이랑 나눠 먹기 위해서 만들었을 때랑 그 다음에 이거 제품을 팔기 위해서 만들었을 때랑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인건비는 무조건 나가는 거고 지금 만든 제품을 지금 다 팔아야지만 수익인데 결과적으로 봤었을 때는 그때 만들었던 제품이 다 안 나갔어요. 한 번에 다 나가길 바라고 그렇게 만들었는데 안 나갔고 재고는 버렸어요. 아니면 나눠주던가. 그렇기 때문에 수익이나 매출을 떠나서 어쨌든 수요 예측적인 부분을 본다면 저는 이걸 이렇게 플러스라고 보지는 않아요. 우선 제가 열빙어를 제일 처음 하게 된 게 어쨌든 그 처음에 동호회에서 만들었었던 그 제품이 열빙어였으니까 열빙어에 관련해서 스터디도 됐었고 원물도 어디에서 판매하는지도 알고 거래처가 됐고 또 공장에서 만들 수 있는 방법들도 알았으니까 여러저러한 이유로 어쨌든 열빙어를 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열빙어를 첫 브랜드 런칭을 할 때 품목으로 선정한 이유예요. 그리고 이게 뭐 다른 회사 제품들이랑 뭐 비교가 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제가 처음 봤던 열빙어는 딱 이 상태의 열빙어였어요. 열빙어가 뭐 캐나다에서도 나오고 뭐 아일랜드 뭐 그 기타 지역에서 나오는데 제가 최고라고 생각했던 거는 캐나다 제품이었었고 이게 실제로 저희한테 오는 단가를 본다고 하면 뭐 적게는 2배, 뭐 비싸게는 한 3배 정도 이 정도의 그 가격 차이가 나요. 그리고 이게 약간 은빛 나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 원물에서의 그 차이가 있어요. 이걸 처음에 그 원물을 받았었을 때 얘는 한 마리 한 마리가 따로 다 얼려져 있어요. 뭐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건 마트에서 IQF라고 적혀 있는 제품들 보면은 닭가슴살이 그 원형 그대로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이것도 그 산지에서 배에서 잡자마자 바로 한 마리 한 마리씩 얼려서 나오는 그런 방식으로 나온 제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선도에서도 뛰어날 수밖에 없고 당연히 이렇게 블럭 형태로 동태 블럭 같은 거 있잖아요. 다 막 뭉쳐놓고 얼려놓은 거 이런 것보다도 당연히 재료의 손상도 적고 신선하기 때문에 이걸로 처음에 만들었고 했기 때문에 이거 말고는 제 눈에 들어온 게 없는 거예요.